헌법재판소에서는요, 상당히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영태와 관련한 건 모두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탄핵 심판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진 게 없네요. 증인도 그렇고 녹취록도 그렇고요. 헌재에서는. 결국 이제 그 형사 재판하고 이제 그 헌법 탄핵 심판 재판하고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최순실 등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네네. 고영태 등의 그런 그 녹음 파일이 정상에 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터뜨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등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헌법재판,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터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헌법에 위반해서 그런 권한을 위임했느냐.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했느냐. 법치주의를 침해했느냐. 그것이 쟁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도 그 고영태 등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 안 한 것 같고 반면에 형사재판에서는 그걸 증거로 채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 속보는 현재 중앙지법에서 일명 김수현 파일 혹은 고영태 녹취로 전해지는 부분들이 검찰 측 그리고 최순실 씨 측의 요청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 최순실 씨 측은요. 1시간 분량으로 바로 이것이 국정농단의 주범은 내가 아니라 고영태의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철 전 보좌관이죠. 돗자리 정부가 깔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로 보면 상당히 서로가 쟁탈전처럼 녹취 파일을 놓고 오늘 뜨거운 한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최철 씨는 일단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보좌관이었습니다. 원래 국회 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장관 보좌관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녹취록에 보면 결국 이제 돗자리는 정부선 일단 펼쳐놓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모양새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떤 이 기금 자체 K스포츠 재단의 기금 자체를 뭔가 좀 어떻게 사용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한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보면 지금 이제 K스포츠와 이런 미르 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들 돈을 걷어서 만든 재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큰 틀은 결국 최순실과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그럼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뽑아 쓰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모의했던 그런 정황들이 이제 오늘 녹취록을 통해서 일단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녹취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속보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대리인단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조금은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엄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재단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기밀로 했냐는 송곳 질문을 계속 던지던데요. 그러니까 오늘 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그동안 대통령 소추인 측이 아니 변호인 측이 써왔던 그런 시간의 전략에 대해서 모조리 좀 차단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송곳 질문이랄까요?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영태 녹취 파일 같은 것은 이미 녹취록 29개가 양측 동의하에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녹취록이 있는데 또 녹취 파일까지 그걸 다 틀자는 것은 결국 또 시간 끌어보자는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강일원 재판관이 그 재단 설립이 기밀이냐 아니면 좋은 선의로 한 것이냐. 뭐 왜 좋은 뜻이면 그걸 기밀로 했느냐 또 이런 그 문화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그 소관으로 한다면은 교문수석실이죠. 그런데 왜 말하자면 그것을 경제수석실에 돈 걷기 쉬우니까 기업을 압박을 해갖고 돈을 걷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재판관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그 의문점이라든가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하면서 또한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렇게 좀 시간 끌기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억지 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역시 3월 13일 이전에 뭔가 확실히 탄핵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헌재 전체의 그런 재판관 전체의 일관된 어떤 분위기 아닌가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고성도가 썼는데요. 내가 당뇨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음식 먹을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이야기였습니다만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네, 변론을 그렇죠. 끝내버렸네요, 오늘. 이제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탄핵소추 그 위원들이 네. 그 증인들을 질문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하고 직접 오히려 송구 질문을 해서 답변을 끌어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사람들이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고영태 씨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냥 변론기일을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이 김평호 변호사가 아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당뇨 증세가 있으니까 뭘 좀 먹고 좀 하면 오후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른바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관들이 뭐 다음번 변론기일에 얘기를 하든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얘기하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아니 왜 지금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느냐 이러면서 고성을 지르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재판, 그러니까 변론을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변론을 충실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 끌게 하려고 이런 식의 이제 꼼수 같은 걸 등장하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지적도 받고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김평호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해서 직접 쓰신 이제, 분이죠? 네. 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쪽 대리인단 측에 상당히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12시가 되면은 이제 재판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다 대리인단 내에서도 상의가 없었다고 해요. 아. 본인이 돌출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변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이제 그 재판관 측에서 아니 지금 시간이 지났고 다음에 그 기일을 잡아줄 테니까 다음에 해라.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뇨가 좀 있는데 좀 네. 지금 내가 금방 뭘 먹고 이걸 하겠다. 준비해 왔는 걸 하겠다 하니까 다음 기일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본인이 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상당히 소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이 저번에 서석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김평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재판의 어떤 본류적인 이거보다는 오히려 막 본인들 주장을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실제 이제 재판을 쭉 해보는 당사자로서 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네. 하면 재판을 12시 되면 끝내라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네. 아까 이제 그 얘기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반복 갑시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정미 그 재판장 권한대행이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김평호 변호사 입장은 지금 얘기하겠다는데 그 얘기할 기회가 차단이 된 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화를 낸 걸로 보는데 뭐 김평호 변호사가 원래 뭐 정치적으로 한쪽에 뭐 치우친 분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마 그 기회가 안 되니까 저렇게 화를 낸 모양인데 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조화롭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박수친 50대 남성까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야기를 해도 박수를 치고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이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조금은 반발심을 갖고 박수를 친 듯한 그런 행위 때문에 퇴정 명령이 오늘 내려졌다고 합니다. 점점 이 분위기가 요란스러워지는데요. 네, 요란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가다가 격해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18번을 변론을 했는데 지금 방청객이 지금 이제 퇴장 명령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예민한 시기가 됐다는 것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이 이미 한 차례 방청석에서 박수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이제 입장을 옹호하는 이제 박수 소리인데요.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쪽에서 또 방청객들이 또 박수를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자 곧바로 방청객을 퇴장 조치해버렸는데 앞으로 아마 방청객 자체를 전부 검증하고 들여보낼 수는 없으니까 더 이제 변론길이 최종 길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걸 또 네.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퇴장 정도인데 감치 처분도 할 수 있거든요. 감치는 뭔가 하면 유치장에 며칠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어느 재판이나 가서 방청을 할 때에는 속마음으로만 생각을 해야지 뭐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되면 재판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네요. 그러니까 오늘 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네. 그동안 그 대통령 소추인 측이 아니 변호인 측이 써왔던 네. 그런 시간의 전략에 대해서 모조리 좀 차단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송곳 질문이랄까요?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네. 고영태 녹취 파일 같은 것은 이미 녹취록
29개가 네. 양측 동의하에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녹취록이 있는데 또 뭐 녹취 파일까지 그걸 다 틀자는 것은 결국 또 시간 끌어보자는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그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이 나왔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강일원 재판관이 그 재단 설립이 기밀이냐 네. 아니면 좋은 선의로 한 것이냐. 뭐 왜 좋은 뜻이면 그걸 기밀로 했느냐 또 이런 그 문화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네. 그 소관으로 한다면은 교문수석실이죠. 네. 근데 왜 말하자면 그것을 경제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에 돈 걷기 쉬우니까 기업을 압박을 해갖고 돈을 걷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재판관들도 적극적으로 네. 이런 그 의문점이라든가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하면서 또한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렇게 좀 시간 끌기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상당히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영태와 관련한 건 모두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탄핵 심판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진 게 없네요. 증인도 그렇고 녹취록도 그렇고요. 결국 헌재에서는. 이제 그 형사 재판하고 이제 그 헌법 탄핵 네네. 심판 재판하고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최순실 등의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네네. 고영태 등의 그런 그 녹음 파일이 정상에 관해서 중요한 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터뜨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등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헌법재판,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터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헌법에 위반해서 그런 권한을 위임했느냐.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했느냐. 법치주의를 침해했느냐. 그것이 쟁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도 그 고영태 등의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 안 한 것 같고 반면에 형사재판에서는 그걸 증거로 채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 속보는 현재 중앙지법에서 일명 김수현 파일 혹은 고영태 녹취로 전해지는 부분들이 검찰 측 그리고 최순실 씨 측의 요청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엇보다 최순실 씨 측은요. 1시간 분량으로 바로 이것이 국정농단의 주범은 내가 아니라 고영태의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철 전 보좌관이죠. 돗자리 정부가 깔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한 부분들로 보면 네. 상당히 서로가 쟁탈전처럼 녹취 파일을 놓고 오늘 뜨거운 한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최철 씨는 일단 문화관광체육부 네. 장관 보좌관이었습니다. 원래 국회 비서관을 하다가 이제 장관 보좌관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녹취록에 보면 결국 이제 돗자리는 정부서 일단 펼쳐놓고 기업들이 네.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모양새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떤 이 기금 자체 K스포츠 재단의 기금 자체를 뭔가 좀 어떻게 사용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한 것들을 네.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보면 지금 이제 K스포츠와 이런 미르 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들 돈을 걷어서 만든 재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큰 틀은 결국 최순실과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그럼 그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뽑아 쓰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모의했던 그런 정황들이 이제 오늘 녹취록을 통해서 일단 네.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녹취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속보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이 녹취록뿐만 아니라 대리인단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조금은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엄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재단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기밀로 했냐는 송곳 질문을 계속 던지던데. 모성을 지르고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또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재판, 그러니까 변론을 끌어나가는 과정에서 변론을 충실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 끌게 하려고 이런 식의 이제 꼼수 같은 걸 등장하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지적도 받고 지금 굉장히 비판을 김평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해서 직접 쓰신 이제 분이죠? 네. 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쪽 대리인단 측에 상당히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12시가 되면은 이제 재판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원래 이 다 대리인단 내에서도 상의가 없었다고 해요. 아. 본인이 돌출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변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이제 이 그 재판관 측에서 아니 지금 시간이 지났고 다음에 그 기회를 잡아줄 테니까 다음에 해라.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뇨가 좀 있는데 좀 네. 지금
내가 금방 뭘 먹고 이걸 하겠다, 준비해 왔는 걸 하겠다 하니까 다음 기회를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본인이 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상당히 소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이 저번에 서석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김평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뭔가 재판의 어떤 본류적인 이거보다는 오히려 막 본인들 주장을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실제 이제 재판을 쭉 해보는 당사자로서 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재판을 12시 되면 끝내라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 네. 아까 이제 그 얘기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반복합시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뭐 이정미 약간 억지 네. 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네. 역시 3월 13일 이전에 뭔가 확실히 탄핵 결정을 내리겠다는 게 헌재 전체의 그런 재판관 전체의 일관된 어떤 분위기 아닌가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고성도가 썼는데요. 내가 당뇨병에 걸렸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음식 먹을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이야기였습니다만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네, 변론을 그렇죠. 끝내버렸네요, 오늘. 이제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탄핵소추 그 위원들이 네. 그 증인들을 질문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관들이 직접 질문하고 직접 오히려 송구 질문을 해서 답변을 끌어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미 이제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사람들이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고영태 씨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냥 변론기일을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이 김평호 변호사가 아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당뇨 증세가 있으니까 뭘 좀 먹고 좀 하면 오후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른바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관들이 뭐 다음번 변론기일에 얘기를 하든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얘기하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아니 왜 지금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느냐 이러면서